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년 10% 이상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환율은 1,469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만 해도 4.6%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수출 기업의 호재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반인들의 실질 구매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고, 특히 현금만 보유한 분들은 조용한 자산 증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환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다루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 것이죠. 한국거래소와 주요 기업 재무담당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중 통화량이 GDP 대비 2배인 4,430조 원 수준까지 팽창한 상태에서 매년 200억 달러가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년 전만 해도 1,340원이던 환율이 지금 1,47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달러 갈증 체질로 바뀐 겁니다. 2024년 1월에서 9월 동안 13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경상흑자로 벌어들인 646억 달러보다 투자 자금으로 빠져나간 659억 달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투자와 소비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 659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간 걸까요? 작년 1월에서 9월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만 4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3년 전체가 298억 달러였으니까 9개월 만에 연간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첫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의 2025년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가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해외 주식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대규모로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는 셈이죠. 둘째,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속입니다.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꾸준히 달러가 유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계획된 자금 유출이에요. 셋째, 개인들의 달러 선호 현상입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환노출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환노출형 ETF 수익률이 환해지 상품보다 7에서 10%포인트 높았던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환노출 전략의 수익은 결국 원화 약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전체 자산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집이 불타는데 화재 보험금 받는 것과 같은 구조죠.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10월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40%로 9월에 2.10%에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하면 실질 구매력 하락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일반인들의 구매력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원까지 올려잡으며 PBR에서 PER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기업들이 달러로 수익을 올리면서 원화 기준 실적이 부풀려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원화는 엔화 및 위안화의 대표적인 프록시 통화로 엔화와 강한 동조성을 보이며 이안화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주변국 통화 약세에 끌려다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쓰면 우리도 따라서 약세가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다는 말이죠.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최종 소비재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런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 내수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변동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신호가 보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3,873억 달러에서 10월에는 4,288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운용수익 증가와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에 기인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달러 유입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 중요한 건 유출 속도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구조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현재 외환 보유액으로는 약 2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다른 변수들이 개입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하방 압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환율이 계속 오르면 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건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원화 현금에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1,400원 환율이
부담스럽다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원화의 구매력은 구조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환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오직 한국 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은 대출이 막힌 부동산을 무리해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가치가 보존되는 금이나 위기 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기축통화 자산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묶이는 자산보다는 흐를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성을 위기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이세요. 단기적인 등락에 일일비하며 환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튈 때마다 내 자산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어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현금보다 실물, 환 노출보다 안정성이 답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당장은 해외 투자 수익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 전체 경제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특히 앞으로 몇 년간은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제 둔화,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1470원이라는 환율이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닌 어떤 화폐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